다음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께서 미래개척의 기반 첨단 공급망 생태계 육성에 관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관입니다. 요즘 그 과기부 장관님의 발표 역량이 너무 갈수록 뛰어나가지고 불안하시죠? 네, 불안한 정도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로봇 태권브이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없으면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줄 공급망, 이른바 첨단 공급망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로봇 태권브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차세대 핵심 기술을 저희들이 과기 부총리께서 아주 현란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핵심 광물, 첨단 소재, 부품, 장비가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국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우리와 같이 경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분야를 공급망을 놓고 소재, 부품, 장비를 위해서 모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뒤처진다면 우리가 만든 빛나는 미래도 그 꿈도 현실화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엄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보이는 반도체, 전기차 등 최종재의 제조 역량은 최고입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반도체 장비 점유율 한국 2.3%, 2차 전지 음극재 점유율 3.0%, 소재 부품 장비의 해외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로봇을 움직이려면 우리 모두가 연구 자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핵심인 연구 자석용 중히토리는 특정국 의존도가 9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산업, 주력산업의 필수 아이템들입니다. 핵심 광물, 소재, 부품 장비, 촘촘히 연계되어서 매우 복잡하고 지금 보시는 데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정책의 영역을 떠나서 민간의 이름으로,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의 역량을 다시 재조립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대 핵심 메가 프로젝트도 보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조차도 공급망을 보면은 더욱 긴박합니다. 일부 국내에서 생산 기반을 보호한 품목도 일부 있지만 핵심 광물부터 소부장까지 주요국의 특정 의존도가 80에서 90% 정도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품목을 100% 자급자족하거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국이나 중국 등의 공급망 전략을 따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나라들이 우리가 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국가 핵심 산업 공급망 수급에 문제가 없게 관리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략을 지금 생각했습니다. 자립의 수준하고 그리고 산업의 밸류체인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생산해야 되는 품목 1번입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 기반이 구축이 불가능하여 국내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우리가 닥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 품목 2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 수준까지는 안 되겠다.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품목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대상을 구분해서 각각 방향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가 생존의 필수 품목은 어떤 스킬이든지 간에 저희가 생산 기반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광물 확보와 연계하여 R&D를 통한 정제련 기술도 내재화해야 되고 국내 생산 기반 구축도 해야 됩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해외 현재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히토류 등 국내 현재 나와 있는 폐자원의 재자원화도 정책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폐자원의 수집, 검증 시스템 구축, 재자원화 R&D 등을 통해 현재 7%인 재자원화를 30년까지 20%로 끌어올립니다. 이 분야는 저희 산업부와 기후에너지부가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부장, 투자보자금, 정부의 모든 투자 생산 인센티브를 그동안의 방식이 생산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안보라는 개념을 새로 저희들이 같이 첨가를 해서 중요한 가치로 올려내어야 합니다. 가동이 중지되어 있던 무주불산 공상을 재가동합니다. 그리고 히토 연구자재 공상도 신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첨단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내재화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히토류처럼 아예 국내에 없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공급망 충격에 견뎌낼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합니다. 저희가 전략상 그 구체적인 나라에 대해서 광물들을 이름을 병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륙별 자원 분포를 고려하여 핵심 광물별 복수 공급선을 확보하고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다녀오신 중남미 순방 등 정상외교 성과를 반드시 실제 공급망 성과를 연결해 내겠습니다. 국내 비축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비축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2028년 핵심 광물 전용으로 지어지고 있는 새만금 비축 기지도 조속히 완공하여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생산 기반은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핵심 품목은 생산과 기술을 확실히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소부장 기술 개발에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실험 인증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나갑니다. 반도체 실증 팹, 미래 배터리 소재 실증 센터 등을 통해 우리 실증을 더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이 앞장서서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연계형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소부장을 생산하는 슈퍼을 기업을 30년까지 15개 육성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대기업의 1,600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성장, 저희들은 이걸 상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위해 무역금융 펀드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정부도 자금 세제, 인력, 기술 3종 지원 세트를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있는 생산 역량은 또한 확실히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이 원팀으로 기술 개발, 실증, 구매까지 연결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과 함께 5년간 총 5조 원을 함께 투자하고 수요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의 동반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 광종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검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을 통해 민간이 함께 전 주기에 걸쳐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갑니다. 이를 위해 전담기관의 혁신으로 해외 사업 기능을 복원하고 해외 혁신 광물을 민간과 함께 팀 코리아 원팀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차세대 미래 기술 기반인 첨단 공급망 생태계를 튼튼하게 육성하여 성장 대도약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